스마임의 동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용자는 수신자에게 일단은 마임 형태로 보낸 메시지를 작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임 형태를 뭘로 바꿔요? s마임으로 이제 바꿔서 보안이 이제 가미된 그러니까 암호화 또는 전자서명 또는 뭐 인증 이런 그 기능을 이제 추가해서 보내게 될 겁니다. 수신자, 그 다음에 이걸 보낼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가 그 인코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코딩, 그러니까 라딕스 64 인코딩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이 인코딩 한 게 이제 SMTP로 이제 넘어가죠. 그럼 이 SMTP가 상대방의 SMTP를 이제 부르게 될 거예요. 그죠? 이때 여기에서는, 이 SMTP에서는 샌드메일이 이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샌드메일은 샌드메일.cf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보고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된 그 상태로 이 샌드메일 데몬이 이제 뜨면서 이제 상대방의 SMTP를 컨택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앨리스가 이제 보냈다 그러면 밥은 UA를 통해서 팝3나 또는 IMAP으로 이 메일을 이제 받아보게 될 겁니다. 이 이메일을 받아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디코딩이죠. 네. 라딕스 64 디코딩을 이제 해야 됩니다. 디코딩을 하면은 이게 s마임 포맷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포맷에 따라서 동작을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제 그런 얘기죠. s마임의 버전 2, 버전 3를 보면은 보안 강도가 이제 좋아진 겁니다. 그죠? 보안 강도를 좀 더 높게 한 거고, 뭐 RSA나 DP나 이거는 보안 강도가 어떻다라는 걸 비교하지 못하고 키의 크기, 사이즈를 뭐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도 바로 여기 키를 지금 좀 확장시켰죠. 그래서 보안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S마임 인증서는 X509 인증서에 포함된 공개키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바로 이제 PKI 방식이죠.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키 인증서 발행 절차를 보면은 자신의 비밀키하고 공개키를 뭐 생성한 다음에 비밀키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암호화 시켜야죠. 뭘 입력을 해서 자기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공개키는 누구에게 보내면 바로 이 CA의 발행 기관에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개키에 대해서 인증서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CA에서 예를 들면 뭐 베리사인 같은 데죠. 이 CA의 개인키가 들어가면서 전자서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죠. CA가 이제 인증한다는 얘기죠. 다 이건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첫 번째, signed data content type이에요. 전자서명된 데이터입니다. 전자서명을 하면은, 인테그리티하고, 그 다음에 non repudiation을 보장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시그니처와 컨텐트는 레딕스 64 방식으로 이제 부화해서 이게 전송이 되는 거죠. 이 메시지가 SMTP를 거쳐서 인터넷을 언시큐어드 채널인 인터넷을 언시큐어드 채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SMTP로 이제 갈 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베이스 아까 얘기한 대로 인코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코딩을 해서 이제 리모트 SMTP로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전자서명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자서명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SHA-1으로 160비트로 캐시를 한 다음에 이거를 서명자의 개인키로 RSA라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서명을 하는 거죠.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명 시그니처가 나오는 거잖아요. S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하고 이 인증서는 누구의 인증서일까요?
바로 이게 앨리스가 작성을 했다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 인증서예요. 누가 이거 발급한 거죠? CA가. 뭐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이제 베리사인이라고 그러는데 베리사인에서 발급한 A의 공개키 인증서예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앨리스의 공개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해시함수. 해시함수는 뭐 SHA-1을 썼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뭐 예를 들면 RSA를 썼다.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서명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N명이 서명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거를 사이너 인포 블럭이라고 그래요. 이 사이너 블럭 인포가 인포메이션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이너 인포 블럭하고 그냥 요 컨텐트 메시지가 여기 사이너고요. 요게 어떻게 돼요? 베이스 64 인코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게. 그러면 이게 SNTP로 날아가면은 이 도착을 하면은 여기 밥이 예를 들면 받았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요거를 디코딩을 해줘야 요 사이너 인포 블록하고 메시지를 구별을 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이너 인포 블록을 어떻게 해요? 봐야 되겠죠? 요걸 보게 되니까 아 디지털 서명이 있고 이 인증서 안에 보니까 앨리스의 공개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 공개 그 다음에 해시가 SHA-1을 썼네. 그 다음에 공개키 알고리즘은 RSA를 썼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밥은 똑같이 해시하는 거예요. 뭘로? SHA-1으로. 그죠? 여기 해시 함수를 SHA-1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SHA-1으로 하면 해시 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 해시 값, 이 해시 값을 복호화 시켜야 되겠죠? 이 해시 값이 이제 나옵니다. 이 해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디지털 서명 맞죠? 요 디지털 서명을 어떻게 해요? 공개키로 복호화 시켜야 되잖아요. 공개키로. 그죠? 누구의 공개키로? 앨리스의 공개키로. 디크립션을 합니다. 이렇게. 공개키로 디지털 서명을.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앨리스의 공개키는 어떻게 알았어요? 앨리스의 공개키 인증서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개키 알고리즘은 RSA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걸 디크립션을 하면은 그 해시값이 나오죠. 그죠? 바로 여기서 해시했던 해시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해시값하고 여기서 실제 이 메시지를 해시했던 해시값하고 여기 해시값 다시라고 했을 경우에 같으냐 틀리냐를 구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으면은 이게 앨리스가 메시지에 전자 서명을 해서 확실하게 보냈구나. 그래서 무결성과 어떻게 되죠? 인테그리티 그 다음에 논 레피데이션 기능이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사서명 배웠던 거를 그대로 SMIM에서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림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프라이빗 키로 언사인드 이메일을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할 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인된 거죠. 사인드 된 데이터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인증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는 트러스트 서드 파티 서티피케이션 오토리티에서 부여를 한 거죠. 그죠? 유저에게. 요게 같이 인증서가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인증서가 레시피언트가 맞는 거냐라는 거는 이 CA에게 물어보는 거죠. CA로부터 베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이 CA가 이 인증서가 정말 맞는 인증서인지 확인. 예, 요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메시지 준비 과정 그대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이너 인포 블락과 메시지는 베이스 68 인코딩을 해서 변환해서 이제 간다는 거하고 수시는 받자마자 디코딩을 통해서 메시지와 사이너 블락을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너 블락을 보고 그대로 공개키를 사용을 해서 서명을 복구해서 해시값을 복원을 시키고 그대로 수신된 메시지를 에 대해서 해시값을 계산해서 서명에서 복원된 해시값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리파이 같으냐 틀린자를 베리파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봉인된 데이터는 이제 암호화 시키는 건데요. 암호화 시키는 건 메시지 암호화를 세션 키로 이제 암호화를 시켜요. 이 메시지, 이 그대로 이제 플레인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암호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플레인 텍스트가 뭐 바이너리건, 네? 그죠? 바이너리건 어쨌든 간에 이거를 암호화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칭키 암호화는 3데스 또는 뭐죠? RC2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여기 세션 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데스인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116비트, 58비트 두 개가 들어가니까 160비트에 해당하는 키 두 개가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키는 어떻게 돼요? 공개키 암호화 RSA를 이용을 해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시켜요. 그렇죠? 암호화는 공개키 암호화를 시킬 때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고, 전자서명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기본이니까. 뭐, 헷갈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RSA로 돼 있으면은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요 세션 키를. 네,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레시피언트 인포 블럭을 만들어요. 그럼 수신자 아이디, 수신자, 공개키 인증서, 식별자,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RSA로 했다 그러면 RSA가 들어갈 거고요. 암호화된 인크립티드 키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인크립트된. 그죠? 암호화된 세션 키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디크립션 해줘야 KS가 나오죠. 그래야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예를 들면 이게 3데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3데스로 요 키로 복호화를 시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디크립션 시키려면 요 키를 안 하려면 뭘로 복호화 시키나요? 수신자의 개인 키로 복호화 시키면 되죠. 이 개인 키는 당연히 수신자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 개인 키를 끄집어내서 이 KS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uthenticate이 이거는 이제 맥 함수를 이용한 거예요.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이용을 한 겁니다. 맥은 뭐죠? 해시하고 틀린 게 해시는 키가 없죠. 키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맥을 구하는 거는 키를 이용한다는 거는요. 예를 들면 데스를 이용하고 블락 운영 모드에서 사이퍼 블록체인 이 CBC를 이용을 해서 긴 메시지 이게 뭐 1메가다 뭐 했을 경우에 뒤에 CBC 블락을 하면은 뒤에 요 블락 크기가 예를 들면 뭐 64비트가 나온다 그러면 요 64비트를 맥 값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블락 운영 모드를 한번 보셔야 되고 요 맥을 강의한 거를 다시 한번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맥에 이제 세션 키가 들어가요. 세션 키가 들어가면 이 세션 키는 아까처럼 수신자의 공개키로 이제 넣었으면 이 받는 쪽에서는 뭐예요? 수신자의 개인 키로 복호화 시키겠죠? KS를. 그럼 복호화 시키면은 똑같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맥 함수 집어넣어서 그죠? 요 KS, 요 복호화시킨 KS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맥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맥값하고 여기에서 송신자가 이 맥 함수를 통해서 보낸 이 맥값하고 같은지 틀린지 요게 맥값 다시라고 하면은 같은지 이퀄인지 아닌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같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앨리스가 보낸 게 맞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왜? 요 세션 키는 얘하고 요게 이제 수신자가 밥이라고 했을 경우에 밥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만 보유하는 거니까 이거는 앨리스가 보낸 게 맞구나라고 인증이 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넌 레피테이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인 방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앨리스가 나 그거 보낸 적 없어 라고 해버리면 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죠? 그
세션 키를 본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이거를. 그런데 여기서 실제 보낸 게 뭐 얘기 때문에 사실 그러긴 한데 하여튼 정확하게 부인 방지는 못합니다. 그죠? 또한 전부 배운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포블락이 이렇게 있죠. 네, 인포블락이 있습니다. 인포블락 안에 보면은 공개키 암호화 어떤 걸 썼냐, 여기 RSA를 썼느냐, 그 다음에 암호화된 세션 키를 보내죠. 암호화된 세션 키를 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수신자의 개인 키로 푸는 거죠. 그러면 KS가 나오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S마임을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참고문헌은 박승철 교수의 자료를 많이 좀 참조를 했습니다. 자, 요약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다 아실 내용들이에요. 네, 다 아실 내용들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